안녕하세요. 최은정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분석 본격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오늘 사용할 툴은 오렌지 3라는 툴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아세요? 네. 이제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이 R이라는 언어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네, R이라는 언어도 들어봤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예전 수업에서 잠깐 엄격했던 파이썬이라는 언어도 있습니다. 네, 파이썬에는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서 이걸 이용을 해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R은 이제 데이터 분석 자체를 위해서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네, 요것은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 언어를 직접 배워야 되는 부담감이 좀 있어요. 자, 그러면 요런 거 말고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요거 말고 이제 여러분들이 SPSS나 또는 SAS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은 지원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데이터 분석, 뭐 회귀 분석,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해주고 설문조사 이런 거, 그 다음에 통계 데이터 분석에는 거의 다 이런 툴을 사용을 했었어요. SPSS는 뭐 굉장히 유명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사용 방법이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조금 비용도 많이 발생을 하고요. 뭐 최근에는 그렇지 않더라고 치더라도.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따로 배워야 돼서 저희가 뭐 조금만 실습을 해서 배우긴 좀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엑셀이라고 있죠. 네, 엑셀은 뭐 데이터 분석의 어떤 초보적인 부분들까지는 거의 다 커버가 되고요. 엑셀도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수업 시간에도 잠깐 배웠지만 굉장히 다양한 분석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엑셀은 이제 기본 데이터 셀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아까 이제 하고 싶어 하는 뭐 머신러닝이나 딥러닝까지 하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배울 툴은 뭐냐면 바로 오렌지 3라는 툴을 배울 겁니다. 자, 이 오렌지 3라는 툴은 기본적으로 GUI 환경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GUI란 여러분들이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 상에서 마우스로 클릭, 드래그, 그 다음에 각종 뭐 이렇게 특별히 명령어를 입력하지 않더라도 손쉽고 편하게 GUI 환경에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기본적인 통계부터 시작해서 머신러닝, 딥러닝까지 그런 기본적인 수준들을 다 커버해주는 아주 유용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구축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떤 그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지, 기본적인 머신러닝 중에서 이제 회귀 분석과 분류 분석, 요걸 두 가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렌지 3라는 뭐냐면 코드나 복잡한 수식이 필요 없어요. 랭귀지를 배우실 필요도 없고 엑셀이나 SPSS처럼 뭔가 통계 함수나 여러분이 통계 개념을 모르셔도 돼요. 우선 대화형으로, 그 다음에 마우스 아이콘으로 드래그, 클릭 이런 방식을 통해서 데이터를 탐색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제 분석하는 과정까지 구현하는 것이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아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또 이미지 분석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네, 당연히 이제 데이터 마이닝을 포함한 모든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 회귀 분석이나 이런 것들도 거의 다 수학의 어떤 수치나 함수에 기반해서 값을 예측하고 이런 걸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비례 관계다 그러면 특정 값이 커지면 다른 값도 커지겠죠. 뭐 이런 식이다. 뭐 반비례 관계다 그러면 값이 커질수록 우리가 원하는 값은 낮아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근데 그런 수학적 원리보다는 그냥 이런 데이터가 입력이 돼서 이렇게 출력이 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지. 과정은 이렇게 되겠지 하는 것들을 자동화 시켜줘서 하는 걸로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인공지능을 배우거나 또는 비전공자 분야에서 데이터 학습 결과 도출하는 툴로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전문가인 학생들, 전공자인 학생들은 많이 쓰진 않아요. 그렇지만 비전공자 또는 초보자들이 데이터 분석을 한번 경험해보고 아주 간단한 문제들은 요걸로 푸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적으로 데이터 과학자들 같은 경우도 특정 데이터셋이나 또는 자기가 사용하는 데이터셋들을 만약에 내가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어도 쉽게 다룰 수 있고 또
지식이 있는 사람들도 이걸 한번 샘플 테스트를 해보면 어떨까? 어떤 결과가 나올까라는 그런 베타 테스트 용도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 툴의 장점은 무료입니다. 유럽 슬로베니아에 있는 르블라냐 대학에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위에 있는 주소나 또는 구글 검색창에 오렌지3 또는 오렌지3 다운로드라고 치면 다음과 같은 홈페이지로 접속이 되고요. 첫 화면에 바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링크 자체가 뜹니다. 요거는 버전이 이제 접속하는 날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유의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운로드 링크로 들어가면 운영체제에 따라서 버전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윈도우 사용자들은 윈도우즈로 되어 있는 걸로 쓰시면 되고요. 맥북 사용자들은 맥 OS를 기준으로 쓰십니다. 그 외에 뭐 리눅스나 또는 뭐 아나콘다처럼 별도의 플랫폼을 쓰는 사람들을 위한 버전도 있기 때문에 해당 버전에 맞춰서 설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윈도우즈도 두 개의 버전이 있는데요. 스탠다드 언론 인스톨러가 있고 포터블 오렌지라는 게 있는데요. 저희는 보통 스탠다드 언론 인스톨러를 많이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환경에 맞게 알아서 세팅을 해주기 때문에 포터블 오렌지보다는 스탠다드 언론으로 다운을 받아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운을 받으신 그 원본 파일을 실행을 하실 때에는 그냥 실행하지 말고 관리자 권한,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 주시면 조금 더 매끄럽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기본 값은 그냥 디폴트로 엔터키를 치시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적당한 위치를 잡고 나서 얘가 이제 인스톨이 완료가 될 겁니다. 자, 인스톨이 완료가 되면 그 이후에 설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잠깐 강의를 멈추고 설치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록에 있는 주소로 바로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또는 일반적으로 구글 검색창에 오렌지3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오렌지3 홈페이지로도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서 바로 다운로드로 접속을 하셔도 다운로드 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메인 홈페이지에서는 여기 다운로드 버튼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다운로드 버튼으로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뜨고 맨 위에 디폴트는 윈도우를 위한 가장 디폴트 다운로드 버튼입니다. 요거를 바로 누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윈도우즈용, 그 다음에 맥북 사용자를 위한 맥 OS용, 그 외에 이제 아나콘다 에다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운로드 아카이브로 들어가시면 실제 뭐 리눅스라든지 다른 운영체제 또는 이전 버전들까지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걸로 그냥 바로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 요걸로 받아도 됩니다. 또 동일한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디폴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걸로 인식이 되겠죠. 요 위에 걸로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다운로드가 되면 다 오른쪽 창 위에 다운로드 현황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다운로드 현황에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방금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나올 거예요. 다운로드가 된 파일은 여러분의 내 컴퓨터에 다운로드 폴더 안에 있을 거예요. 그걸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다운로드 폴더 안에 방금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있을 겁니다. 자, 실행을 하실 때는 강의록에 있는 것처럼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고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셔야 돼요. 저희가 여러 개의 프로그램 모듈을 깔기 때문에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야 제대로 실행이 나중에 이제 업데이트나 이런 것들이 됩니다. 자,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실행 화면이 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넥스트 버튼을 누르셔서 기본값으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설치하다 보면 한 사람이 쓸지 아니면 여러 사람이 쓸지를 물어보는데요. 요거는 뭐 상관은 크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쓰시는 게 PC 환경이어서요. 저는 그냥 기본값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설치가 다 맞춰지면 아마 단축 아이콘만 생길 거예요. 자, 그리고 프로그램 경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 폴더는 역시 오렌지라는 폴더에 선택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요.
스테이트바가 늘어나지 않는 것 같고 조금 불안하시면 소우 디테일즈를 보시면 여기에 이제 설치가 현황들이 보여지는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현황을 확인을 해 보셔서 설치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으니까 다 완료되고 나서 잠깐 강의를 쉬고 다 완료된 다음에 다시 한번 강의를 연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개인에 따라 좀 시간이 다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조금 오래 걸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이 걸렸고 아까 설치하고 나서 한 3, 4분 정도 더 걸렸던 것 같아요. 네, 완료가 됐고 최종적으로 이제 그 피니시 버튼을 누르면 자, 종료가 되면서 오렌지 3가 처음 실행이 됩니다. 자, 처음 실행이 되는 화면은 네,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한번 화면을 잠깐 다시 보여드리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처음 실행이 되면 화면에 보는 것 같은 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탕화면에는 오른쪽과 같이 이제 오렌지 3 아이콘, 단축 아이콘이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정에 관련된 내용을 잠깐 강의록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옵션스라는 메뉴가 있고요. 옵션스의 애드온스를 보시면 여러 개의 패키지 라이브러리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그 지도에 관련된 기능, 지오 관련된 패키지랑 그 다음에 이미지 분석, 그 다음에 그 자연어 처리까지 텍스트 마이닝까지 다 할 거기 때문에 요 세 개의 항목을 다 선택을 하시고 OK를 눌러주시면 얘가 설치가 됩니다. 설치가 다 완료된 거에 한해서는 인스톨이라는 버튼이 액션이 이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확인해 주셔야지 저희가 이후에 실습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요거 추가하는 것까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에 보시면 우선 처음에 이제 실행하는 화면에 요 웰컴 화면은 다음에 보도록 하고요. 자, 옵션스 메뉴에 애드온스라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애드온을 하게 되면 관련된 설정을 찾기 위해서 얘가 약간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저희는 지도 정보, 지오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 분석, 자동으로 또 이미지 분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텍스트까지 요 세 개의 항목을 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OK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자, OK를 하게 되면 요 각각의 패키지를 설정을 하시게 되는데 요게 설정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잠깐 강의 중지하시고 설정이 완전히 완료된 다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설정되고 나서 OK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세한 메뉴는 강의하고 나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렌지 3의 화면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처음 보시는 화면은 다음과 같이 저희가 맨 처음에 시작하면 웰컴 투 오렌지라는 대화창이 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대화창에서 보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의 메뉴가 뜨는데요. 처음에 나오는 New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프로젝트라는 말이 아니라 워크플로우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업한 데이터 분석 워크플로우를 오픈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리센트는 최근에 작업했던 워크플로우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디오 튜토리얼스라고 해서 튜토리얼 영상에 있는 유튜브 채널로 연결이 되는데 오렌지 3 관련된 유튜브 공식 채널도 그렇고 자료들이 되게 많이 잘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들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그런 영상들을 여러분이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팁들을 보여주는 게스탈티드 또는 예제, 이그젬플, 그 다음에 다큐멘테이션까지 이렇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웰컴 창이니까 보시고 이제 필요한 대로 클릭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창을 닫고 시작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기본 UI 창이 뜹니다. 자, 상단에 메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왼쪽 부분에는 위젯 카테고리 영역이 보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추가 도구가 나오고, 오른쪽에 가장 넓은 영역에 나오는 부분이 이제 캔버스라고 해서 실제 작업을 하는 부분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서는 타이핑 치실 필요 없고요. 그냥 마우스로 클릭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위젯 중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걸 불러오시면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위젯의 카테고리를 보면 데이터 카테고리, 트랜스폼 카테고리, 비주얼라이즈 카테고리, 모델 카테고리, 이밸루에이션, 이밸루에이트, 그 다음에 언슈퍼바이즈드까지 이제 기본적인 카테고리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금 있다가 각각을 클릭을 해서 내용을 보긴 하겠지만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데이터 카테고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셋이라고 불렀죠. 뭐 우리 예전에 사용했던 CSV 파일 같은 통계 파일부터 시작해서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각종 파일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데이터 셋들에 관한 거를 여기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폼에서는 데이터 처리 관련한 부분들, 그래서 데이터를 변환하거나 또는 내용을 이제 미리 보거나 하는 걸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비주얼라이즈는 데이터 시각화 관련된 위젯이어서 뭐 차트로 보여준다든지 뭐 산점도 표나 이런 것들로 보여줄 때 주로 사용을 하고요. 자, 모델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딥러닝이나 또는 우리 머신러닝 같은 각각의 모델 위젯들이 있습니다. 자, 이밸루에이션은 실제 우리가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하고 나서 그 각각에 대한 성능 평가, 정확도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뭐가 틀리고, 홈동 그래프는 어떻게 나오는지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비지도 학습까지 나오는 언슈퍼바이즈 위젯까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위에 아래에 6개의 추가 도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워크플로우 제목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캔버스를 좀 예쁘게 놓기 위해서 격자 정렬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워크플로우 요소에 이제 텍스트 주석을 추가한다든지, 화살표를 추가한다든지, 작업 실행 일시 비정지하든지 하는 그런 부가적인 기능들이 여기에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위젯은 오렌지 3에서 제공하는 워크플로우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의미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이 요소를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무슨 작업을 하거나 데이터를 불러온다든지 그런 업무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걸 위젯이라고 합니다. 자, 위젯을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나 돼요. 자,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앞서서 보여주셨던 메뉴 보드에 있는 카테고리를 클릭하셔서 그 안에 있는 요소를 클릭만 해도 오른쪽 캔버스에 붙습니다. 또는 얘를 드래그 하시는 것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제 캔버스의 빈 공간에서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면 각각의 카테고리에 대한 요소들이 쭉 나옵니다. 그럼 그걸 또 추가하는 것도 가능해요. 보통은 이제 클릭이나 드래그를 많이 사용하시는 편이겠죠. 자, 이렇게 위젯을 추가를 했다면 각각에 대한 위젯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위젯 중에 보면 어떤 거는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오른쪽에만 이렇게 점점점 있는 게 있고요. 어떤 거는 양쪽에 다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한쪽은 또 왼쪽에만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입출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만 있다면 얘는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출력만 지원하는 위젯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양쪽에 다 있다는 거는 왼쪽으로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나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만 있다면 들어온 게 결과겠죠. 주로 이제 데이터셋은 아마 출력만 지원을 할 확률이 높고 최종적으로 성능평가나 이런 것에 관련된 것들은 아마도 입력, 최종 파이널 로드가 될 확률이 높겠죠. 자, 노드를 연결하는 방법은 위젯을 연결하는 방법은 각각의 위젯을 클릭을 해서 쭉 드래그를 하면 그냥 요 점점점 영역을 클릭하시면 여기서 선이 생깁니다. 그래서 연결하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아주 손쉽게 입력과 출력을 연결해서 각각의 위젯을 유기적인 구조로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위젯의 이름을 변경하거나 삭제도 가능하겠죠? 클릭하셔서 바로 딜리트 버튼이나 백스페이스를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오른쪽 버튼, 팝업 창을 클릭하셔서 그 안에서 리무브 할 수 있고요. 또는 리네임 하셔서 실제 기본 이름 외에 내가 기억하기 쉽고 원하는 형태의 이름을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 봐야 될 텐데요. 자,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기에 앞서서 기본적인 아까 위젯이 어떻게 동작하고 또 연결할 수 있는지 잠깐 실습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텍스트, 그 다음에 이미지,
지오 업데이트가 다 완료되고 나서는 재실행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미 업데이트가 된 상태고요. 자, 그 상태에서 제가 오렌지를 실행을 하면 오렌지 실행하는 스테이터스 화면에 이미지 텍스트 마인이라는 게 아예 뜨게 되고요. 지금 원래 기본에는 데이터부터 아마 언슈퍼바이즈드까지 있었을 텐데 이미지 어널리스트랑 그 다음에 지오 텍스트 마이닝까지 3개의 위젯 카테고리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웰컴 판넬이고요.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기존의 것을 열거나 최근 거를 열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디오 튜토리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오렌지 시작하기 관련해서 인물들이 있는데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한글 자막이 다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길이도 이렇게 길지 않습니다. 하나씩 이제 차근차근 보셔도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더 이상 보지 않을 거면 쇼우의 스타트업 체크 버튼을 해지해 주시면 되고요. 자, 왼쪽에 보이시는 게 위젯 카테고리, 그 다음에 부가 기능, 그 다음에 오른쪽이 이제 저희가 캔버스라고 얘기를 했었죠. 각각을 얘를 워크플로우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파일 자체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작업을 하고 저장을 할 때는 이제 워크플로우라는 아마 확장자로 저장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각각의 카테고리를 보면 데이터에 관계된 거, 뭐 파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CSV 파일 많이 써봤죠? 그런 것들이 여기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폼으로 가면 데이터를 표로 보여주거나, 뭐 예를 들어서 일부를 추출하거나, 머지하거나 하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주얼라이즈드는 차트나 산점도표나 아니면 스테이터스 바나 뭐 관계도나 이런 걸로 보여주는 게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자, 모델은 이제 저희가 배웠던 머신러닝이나 또는 그런 딥러닝 관련된 모델들도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마 뭐 KNN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모델들을 아마 저희가 활용을 해서 데이터 분석을 해볼 예정이에요. 자, 이밸류에이션은 성능평가 관련된 부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 검증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것의 세부적인 내용을 볼 수 있는 뭐 혼돈 행렬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ROC 값들 같은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언슈퍼바이즈 러닝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사용은 하진 않지만 또 관심 있는 친구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 뭐 이미지 어널리시스나 지오나 텍스트 마이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후에 강의를 진행하면서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다가 작업을 할 때는 요 각각의 요소를 위젯이라고 그랬죠? 요 위젯을 어떻게 하냐? 네, 이렇게 클릭하면 추가가 돼요. 아니면 드래그해도 추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래그를 해서 추가를 하거나 또는 아니면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여기에서 파일 이렇게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보통은 이렇게 넣게 되는 게 가능하고요. 몇 개만 제가 추가적으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하나 넣고 제가 모델에서 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델에서 하나 추가를 해보고요. 너무 많이 추가했네요. 자, 추가한 거 삭제하는 방법은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성능평가 부분에서 제가 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딜레이가 약간 걸려서 제가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혼돈 행렬도 한 번만 넣어보도록 하고요. 네, 요거를 제가 한쪽 오른쪽만 있는 거를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나오네요. 네, 우선 이렇게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게 출력선이고 얘가 입력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셔서 쭉 드래그하면 선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게 가능해져요. 네, 이런 식의 연결이 되고 이제 오른쪽만 있는 애들은 종단으로만 연결이 되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연결될 때는 얘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연결이 됐는지를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여기 들어가는 말들이 조금 바뀝니다. 삭제하는 거는 보여드렸고요.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 여기서도 삭제하는 거 가능해요. 백스페이스나 딜리트 키 다 가능하고요. 이름을 바꾸는 것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서 이거를 뭐 나의 데이터셋
뭐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작업들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뭐 저희가 실습을 통해서 내용은 보겠지만 최종적으로 저장하시는 방법은 파일 메뉴에 가셔서 세이브 하시면 되고요. 자, 세이브를 하게 되면은 확장자가 OWS로 저장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오렌지 워크 플로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OWS 파일로 저장이 된다는 거, 그런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모델을 만드는 내용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렌지3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